자, 이번에 학습할 개념은 닮은 도형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닮은 도형의 뜻을 공부를 했고 표현법을 공부를 했는데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닮은 비라는 개념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닮은 비는 뭐냐면 두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평면 도형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면 도형 또는 모서리, 이제 우리가 모서리는 똑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입체 도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죠. 입체 도형에서도 그냥 변이라고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자, 변 또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닮은 비라고 한다. 닮은 비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두 개의 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크기가 다른데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확대하면 얘가 얘랑 포개졌을 때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 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이랑 여기랑 우리가 서로 대응되는 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길이가 2cm로 주어지고 이 녀석의 길이가 4cm로 주어진다면 이 두 도형의 닮은 비는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되기 때문에 2대 4가 되고, 좀 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게 되면 두 도형의 닮은 비는 1대 2가 된다라는 것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닮은 비가 1대 2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얘를 몇 배 확대하면 2배로 확대하게 되면 이 도형이랑 포개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닮음인 두 도형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다라고 기억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 한번 채워볼까요? 자, 그럼 평면 도형에서 닮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자, 1번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뭐가 일정하다? 비가 일정하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옆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선분 A, B와 A', B'이 서로 대응하는 변이죠. 그래서 A, B 대 A', B'의 비율이 자, 이 BC와 B', C'이 서로 대응하죠. 그래서 선분 BC 대 선분 B', C'의 비율이랑 똑같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녀석이랑 대응변이죠. 선분 AC와 선분 A', C'의 비율이랑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얘 대 얘도 1대 2가 되고 얘 대 얘도 1대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어떠한 대응변이 됐든 닮음인 두 도형 안에서는 항상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응하는 변은 길이의 비가 똑같았다면 대응하는 그냥 각은 크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A와 여기는 각 A'이 서로 크기가 똑같고요. 완전히 각 B와 각 B'이 완전히 크기가 똑같고, 여기는 이 각 C와 여기는 각 C의 프라임의 크기가 완전히 똑같죠. 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변은요, 길이의 비율이 똑같은 거고요. 각은 아예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닮은 도형, 변과 각의 그러한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 우리가 방금 전에 평면 도형에서의 성질을 공부를 했다면 이젠 입체 도형의 성질을 공부를 하는 건데요. 자, 대응하는 모서리. 자, 우리가 똑같은 개념인데 평면 도형에서는 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입체 도형에서는 모서리라는 용어를 쓰죠.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선분을 모서리라고 씁니다. 자, 개념 변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변이라고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똑같죠. 평면 도형이랑 똑같아요. 대응 변의 비율이 항상 똑같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A, B라는 모서리와 A', B'이 서로 대응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AD랑 대응하는 A', D'을 쓰게 되면 선분 AD의 길이의 비율과 A', D'의 비율이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무수히 많은, 여기서 무한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개의 대응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점점점점 하고 생략을 해놨어요. 다 쓰면은 너무 힘들고 별 의미도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입체 도형에서만 갖는 이제 새로운 특징이 있는데, 대응하는 면이 서로 닮음이 됩니다.
입체 도형은 여러 면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도형이잖아요. 그죠? 대응면이 서로 닮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D, 여기에 ABCD라는 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뚜껑이 될 거고요.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을 대응하는 면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가 될 텐데요. 자, 그럼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점을 썼으니까 얘도 대응하는 점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을 쓰시면은 완벽하겠습니다. 사각형 A', B', C', D' 두 개가 서로보다 닮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자, 사각형 ABFE. ABFE는 여기는 이 왼쪽 면을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점을 쓰는 순서는 여기는 A부터 시작해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점을 썼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대응면을 오른쪽에서 찾아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왼쪽 면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시작해서 점을 요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A', B', F', E'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 말고도 대응하는 면은 서로 많죠. 자, 이 바닥면과 이 이쪽에 있는 이 바닥면이 서로 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면과 여기는 이 오른쪽 면도 서로 닮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점점점 하고 이유는 생략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닮은 도형의 성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요. 자,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닮은 비는 항상 어쩌다? 일정하다라는 거. 그죠?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이제 평면 도형은 각의 크기가 모두 다 똑같고 입체 도형은 대응하는 면이 서로 다시 닮음이 된다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닮음 도형의 성질 기초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EFGH가 서로 닮음일 때 닮음 비를 구하시오. 지금 보시면은요, 모양으로 봤을 때 얘랑 서로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위에 있는 닮음식을 봐도 A, B, 첫 번째, 두 번째 점이니까 옆에 있는 도형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점을 찍게 되면 EF가 되겠죠. 그래서 A, B와 EF가 닮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길이를 둘 다 알려줬죠. 그래서 닮은 비라고 하는 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되는 거니까 4대 6. 그런데 우리가 비율을 나타낼 때는 최대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녀석을 둘 다 전항과 후항을 2로 나눠서 2대 3이라고 쓰시는 게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 H의 크기. 자, 이 녀석의 크기인데요. 이 녀석의 대응각을 찾게 되면은 여기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그리고 평면 도형은 대응하는 각은 크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70도라고 써진 녀석의 대응각은 여기 70도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녹색 각 지금 선생님이 X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저걸 X로 구하면 되겠죠? 사용하는 개념은 당연히 이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이 360도다라는 걸 이용을 하겠죠. 여기 90도 더하기 70도 더하기 60도 더하기 우리가 구하는 X가 360도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 얘랑 더한 게 130, 여기까지 더하면 220이 되니까 X는 220과 더해서 360을 만드는 140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FG의 길이, 자, 요거의 길이를 구해 볼게요. 자, 요거의 길이, 닮은 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앞서서 닮은 비가 2대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y라고 한번 구해 본다면 닮은 비 2대 3은 이 녀석이랑 서로 대응하는 변이기 때문에 6대 y랑 같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전항이 3배가 됐으니까 후항도 3배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y는 9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 2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 각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얘랑 대응각은 여기 있고, 평면 도형은 서로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그냥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ABC와 DEF의 닮은 비를 구하시오. 자, ABC에서 길이를 알려준 변은 여기 있고, DEF에서 길이를 알려준 변 두 개가 있는데 얘랑 대응변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닮은 비는 서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고, 지금 ABC와 DEF니까 ABC의 변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DEF의 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고, 비율은 항상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게 약속이죠. 둘 다 3으로 나누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은 3대 4가 되겠습니다. 자,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부분을 X라고 두고 나서 닮은 비가 3대 4임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두 도형의 닮은 비가 3대 4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이 X라는 변과
이 D2의 변의 길이의 B도 3대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대 4 닮은 B는 X 대 6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음을 이용하게 되면 4X는 18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X는 4로 나누면 4분의 18, 약분까지 하면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닮음 도형의 성질, 기초 유형 중에서 입체 도형의 성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아래 그림에서 두 삼각 기둥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A, B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GH다. 즉 여기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면 ADFC, 면 ADFC는 ADFC, 여기는 이 뒷면이 되겠네요. 얘랑 대응하는 면은 오른쪽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여기가 되겠죠. A에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점을 썼으니까 대응하는 면도 G에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면 G, J, L, I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삼각 기둥의 닮은 비. 자, 닮은 비는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가 되겠습니다. 입체 도형이니까 모서리의 비가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 9cm에 해당되는 모서리는, 대응되는 모서리는 여기가 될 거고요. 그럼 닮은 비는 9대 15. 얘를 조금 더 3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하면 3대 5가 되겠습니다. 자, D2의 길이를 구하시오. D2는 여기가 되겠고요. 해당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D2에 대응하는 변이 지금 현재 여기고요. 길이가 5가 되겠죠. 그러면은 X 대 5가 닮은 비와 같아야 되고 그게 닮은 비가 위에서 3대 5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X는 간단하게 3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래 그림에 두 사각 기둥이 서로 닮은 도형이고, 자, 그 다음에 ABCD와 IJKL, ABCD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위에 있는 뚜껑이 되겠고요. IJKL도 위에 있는 뚜껑이 되겠어요. 이거 두 개가 서로 대응되는 면이란 얘기죠. 닮음이란 얘기는, 왜냐면 입체 도형은 대응면이 서로 닮음이니까요. 자, 두 사각 기둥의 닮은 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닮은 비는 항상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상관없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선분의 길이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이 8cm가 하나밖에 안 눌러줬으니까 얘랑 대응하는 걸 여기서 찾게 되면 16이 되겠죠. 도형을 지금 알려준 순서가 왼쪽 입체 도형, 오른쪽 입체 도형 순서를 알려줬기 때문에 닮은 비도 그 순서에 맞춰서 16대 8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나타내면 2대 1이 되겠습니다. 자, 닮은 비 구했고요. 자, IJ의 길이, IJ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너무 덧칠을 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응변은 여기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X라고 하게 되면 닮은 비는 8대 X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닮은 비가 우리가 위에서 구한 2대 1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4하고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N5를 구해볼까요? N5는 선생님이 갈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대응변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구하라고 하는 N5를 선생님이 Y라고 하고 식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은요. 자, 9대 Y가 닮은 비가 되겠죠. 9대 Y는 닮은 비인데 그 닮은 비가 위에서 구한 2대 1과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Y는 2분의 9 하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닮음 도형의 성질, 기본 수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1번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무엇이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하다 혹은 비가 일정하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2번 그 다음에 대응하는 변은 비율이 일정하고 대응하는 각은 그냥 크기가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아래 그림에서 두 사각형이 닮음일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DC면은 여기가 되겠네요. DC 대 HG 여기가 되겠고요. 서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되겠죠. 즉 닮은 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길이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녀석 여기에 있죠. 이 빨간색 두 녀석이 서로 대응변이고 길이가 완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닮은 비는 4대 6 그리고 간단하게 나타내면 2대 3이 되겠죠. 근데 닮은 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2대 3이면 여기 있는 이 DC와 HG도 2대 3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EH의 길이가 2분의 9다. EH면 지금 현재 역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x라고 하고 우리가 닮은 비를 이용을 한번 해보게 되면 닮은 비가 현재 2대 3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대 3은 자, 이 EH에 대응하는 변이 여기인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변부터 먼저 닮은 비를 썼기 때문에 3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3대 x. 그럼 내항의 곱은 9가 되고 외항의 곱은 2x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x는 2분의 9가 맞게 됩니다. EH가 3이 x라고 잡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각 A가 100도다. 여기 있는 이 각 A는요, 갈색 각이 되겠죠. 얘는 어디랑 대응각이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랑 서로 대응각이죠. 대응각은 서로 그냥 크기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른말이 되겠고요. 각 C는 70도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각 C와 여기 있는 이 각이 서로 대응각이니까 크기가 같습니다. 맞고요. 각 D가 120도다. 자,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빨간색 펜으로, 녹색 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90도이고 여기도 90도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각을 편의상 y라고 하고 구해보게 되면, 자, y 더하기 100도 더하기 90 더하기 70을 그냥 암산으로 하게 되면 이게 160이고 100까지 더 더하면 260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사각형의 네 각을 다 더한 거니까 360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찾는 y는 100도. 네, 좋습니다. 여기의 크기가 100도인데요. 지금 우리가 찾는 이 각 D가요, 방금 우리가 구한 각 H랑 서로 대응각이니까 H가 100도면 각 D도 100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120도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자, AB 대 EF의 길이의 비.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니까 닮은 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어진 것은 길이가 없지만 우리가 길이를 주어진 또 다른 대응변 두 개를 찾게 되면 BC와 FG가 있겠죠. 그래서 6대 9 간단하게 나타내면 2대 3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HG 구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선생님 비례식 안 쓸게요.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질 거라고 선생님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얘랑 얘랑 대응 비가 지금 현재 2대 3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여기를 X라고 한다면 구하라고 하는 걸, 자, 2대 3은 4대 X. 그래서 이게 2배가 됐으니까 얘도 2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찾는 X는 6cm.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각 A가 70도다. 자, 각 A는 여기인데 얘랑 대응각은 찾게 되면 여기고 여기가 70도니까 대응각은 그냥 그 값이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각 G가 90도다. 여기는 각 G는 여기가 되는 건데 여기는 대응각은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90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90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 D가 130도다.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는 이 각은 여기는 각 H랑 똑같잖아요. 쟤를 Y라고 하고 Y가 진짜 130도가 나온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 사각형 4개의 각의 합이 360도다 라고 식을 세울 거고요. 자, Y 더하기 70 더하기 80 더하기 90이 네, 360도다. 여기까지 더한 게 150. 그 다음에 90을 더하게 되면 240이 되고요. 그럼 얘는 따라서 Y는 네, 360 마이너스 240이 돼서 120이 나와야 되는데 130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평면 도형의 닮은 비의 응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핵심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게 되면 꽤 중요한 내용인데, 자, 닮음인 두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 둘레의 길이의 비가 네, 닮은 비와 그냥 같다라는 겁니다. 자, 둘레의 비율도, 둘레의 길이의 비율도 닮은 비와 같다.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DF가 닮음이고 뭐 길이가 블라블라블라 나왔는데 밑에 그림에 다 나와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게 닮은 비가 3대 4래요. 3대 4래요. 그럼 둘레의 길이의 비도 3대 4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길이만 구해서 이 녀석의 둘레를 완성을 한 다음에 얘 둘레와 얘 둘레가 3대 4다라는 식으로 풀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먼저 x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게 되면 그러면 이 9cm와 대응되는 변이 이 x이기 때문에 9대 x가 3대 4인 닮은 비와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전항이 이쪽으로 갈 때 3배가 되니까 x도 y의 3배가 돼야 되겠죠.
x는 12. 이렇게 전항과 후항의 성질을 이용한 비례식을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신 대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x를 구해봤더니 12가 되고요. 우리가 녀석의 둘레를 구해봤더니 이 둘레는 그러면 12 더하기 20 더하기 16이 되면서 얼마가 되냐면 총 48이 되겠네요. 자,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를 구할 건데요. 이 ABC의 둘레를 편의상 Y라고 하고 나서 식을 세워보게 되면 닮은 비가 3대 4고 둘레 비는 닮은 비랑 일정하기 때문에 닮은 비 3대 4는 둘레 길이인 Y와 Y 대 이 녀석의 둘레인 48의 비율과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 이렇게 갔을 때 몇 배가 됐죠? 12배가 됐죠? 그럼 얘도 12배가 돼야 되니까 Y는 36하고 이렇게 AC와 BC를 따로 구해서 더하지 않고도 둘레를 우리가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ABC 대 DF의 닮은 비가 3대 2다라는 걸 먼저 이용해서 여기에 길이를 x라고 하고 x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5 대 x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되겠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와 같기 때문에 이게 3대 2가 되어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전항이 5배가 됐으니까 3, 5, 15죠. 얘도 후항도 5배가 되면 x는 10cm 하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녀석의 둘레를 구해보게 되면 이 둘레가 자 10 더하기 16 더하기 12가 되면서 총 38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구해야 되는 게 지금 ABC의 둘레인데 이 ABC의 둘레를 편의상 Y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게 되면 자, 닮은 비가 3대 2잖아요. 근데 둘레의 비는 닮은 비랑 똑같아야 되니까 먼저 둘레의 비 Y 대 38 Y 대 38이 닮은 비인 3대 2와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Y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로 갈 때 19배가 됐거든요. 그럼 Y도 뭐가 되냐면 3에다가 19배를 해서 구하게 되면 57하고 이거의 의미는 뭐다? 이 녀석의 둘레를 구하는데 얘하고 얘를 번거롭게 따로따로 구해서 다시 다 더하지 않고도 우리가 둘레의 비가 닮은 비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녀석의 둘레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개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원 O와 O'의 닮은 비가 3대 5이고 원 O'의 반지름이 10일 때 원 O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원 O고요. 그 다음에 O'이 조금 더 크죠? 3대 5니까 이렇게. 원을 너무 못 그렸다. 미안해요. 자, O'의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얼마다? 10cm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원 O의 둘레거든. 물론 이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의 반지름을 구해서 얘의 둘레를 구해도 되지만 먼저 이 녀석의 둘레를 구하게 되면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반지름이 10이니까 이 지름 전체는 20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의 둘레는 뭐가 되냐면 2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의 둘레를 편의상 x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게 되면 우리가 둘레의 길이의 비는 닮은 비와 같다는 걸 알고 있죠. 둘레의 길이의 비가 x 대 2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x 대 20파이가 이게 곧 닮은 비인 3대 5와 같은 거죠. 요렇게. 자, 후항이 여기로 갈 때 곱하기 4파이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전항도 곱하기 4파이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는 3 곱하기 4파이에서 12파이 이렇게 우리가 둘레를 반지름을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 O와 O'의 닮은 비가 2대 3이고 자, 그러면 O가 좀 더 작나봐요. 이렇게 작게 하나 그리고요. 2대 3 닮은 비가 자, 원 O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래요. 자, 얘가 6cm일 때 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둘레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자, 이 녀석의 둘레를 먼저 구해봅니다. 이 녀석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고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은 12 여기다 원주율 파이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녀석의 둘레를 편의상 y라고 한번 해보게 된다면 둘레의 길이의 b는 닮은 비와 같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12파이 대 y 둘레 길이의 b가 이 녀석의 닮은 비인 2 대 3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네, 2대 3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1로 갈 때 전항이 곱하기 6파이를 했으니까 후항도 같은 방향으로 곱하기 6파이를 하시게 되면 y는 3 곱하기 6파이가 되면서 답이 18파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입체도형의 닮은비의 응용, 각기둥과 각불에 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입체도형의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대응하는 모서리죠. 네, 모서리의 길이의 b가 항상 일정하죠. 그 일정하게 먼저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가 곧 뭐다? 두 입체도형의 닮음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무엇이 서로 닮음이다? 면이 서로 닮음이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오른쪽 그림의 두 직육면체는 서로 닮음 도형이고 선분 AB에 모서리 AB에 대응하는 게 A', B'이다. 자, 그럼 표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랑 대응하는 게 여기 있는 이런 위치가 되네요. 자, 면 BFGC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앞면이 되겠고요. B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로 점을 썼습니다. 자, 그거에 대응하는 면은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앞면이 되면서 똑같은 순서대로 점을 쓰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대응하는 시작점 B'에서 이쪽 방향으로 점을 쭉 써가면 되겠죠. 그래서 면 B', F', G', C'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X 더하기 Y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먼저 그럼 닮은비를 구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주어진 위치는 바로 여기, 갈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바로 여기와 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닮은비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인 3대 6이 되겠고,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1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 대 4도 1대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x는 얼마여야 돼요? 당연히 2가 돼야 되겠죠. 1대 2란 얘기는 얘를 2배해서 얘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는 대응하는 모서리가 여기와 여기이기 때문에 4를 2배한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답은 10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직육면체에서 면 ABCD 위치 찾아봅니다. 여기 있는 뚜껑이 되겠네요. 이 뚜껑과 IJKL 여기 있는 오른쪽 뚜껑이 서로 대응하는 면이다. 그쵸? 그랬을 때 X 더하기 Y를 구하시오. 먼저 닮은비를 찾아야 되는데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길이가 모두 다 주어진 위치는 여기 있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닮은비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 12대 8이 되고 4로 나눠서 간단하게 나타나게 되면 3대 2가 되겠습니다. 4로 나누면 3대 2죠. 자, 이제 비례식으로 이제 우리가 세울 건데요. 그럼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 즉 닮은비가 3대 2니까 얘랑 서로 대응하는 y, 그렇죠? 즉 15대 y도 닮은 비인 3대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항이 5배가 됐네요. 얘도 5배를 하게 되면 y는 10. 선생님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푸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비례식을 대부분 다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성질이긴 하는데요. 굳이 우리가 얘를 그렇게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방정식을 또 하나 만들어서 푸는 것보다는 직관적인 풀이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요. 대신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식은 항상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못하면서 이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x는 갈색으로, 자, 여기에 있고요. 자, 얘랑 대응하는 변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에 있는 이 x 대 12도 닮은 비인 3대 2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후항이 6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6배를 하게 되면 x는 18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x 더하기 y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y의 값과 x의 값을 더하게 되면 답은 28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아래 그림에서 두 삼각기둥은 서로 닮음이고 선분 AB, 모서리 AB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GH다. 자, AB의 위치를 찾아볼까요? 여기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GH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두 삼각기둥의 닮은 비가 2대 3이다. 그럼 우리가 먼저 길이가 모두 주어진 대응변을 찾아보게 되면 문제에서 알려준 여기가 되겠네요. 자, 6대 8이 되겠습니다. 자, 6대 8 둘 다 2로 나누게 되면 3대 4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삼각형 ABC 위치 찾아볼까요? 여기 있는 뚜껑이 되겠네요. 자, 이 뚜껑과 삼각형 GHI, 이 뚜껑이 서로 닮음이다. 맞죠? 왜냐면 입체 도형이 서로 닮음일 때는 대응하는 면이 서로 닮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3번
얘는 갈색으로 표현하면 찾아볼까요? 사각형 ADFC. ADFC면은 ADFC 여기는 이 뒷면에 해당이 되겠네요. 벽적에 붙어있는 이 뒷면이 되겠고요. 자, 이 녀석에 대응하는 면이 GJKH. GJKH면 여기는 이 옆면이 되는 건데, 자, 위치가 다르죠? 이 왼쪽 삼각 기둥에서는 이 뒷면에 해당되는 위치였는데, 오른쪽에서는 이 왼쪽 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IL의 길이가 15cm다. 여기를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X라고 한다면 대응변이 여기 있는 12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2대 X가 우리가 찾은 닮은 비율 3대4가 돼야 되겠죠. 써봅시다. 자, 12대 X가 3대4다. 자, 이게 4배가 됐죠. 그럼 얘도 4배가 되게 되면 X는 16이 나와야 하는데 15라고 그래서 틀렸고요. 자, DF의 길이가 9cm다. 자, DF는 여기 빨간색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지금 현재 여기인데 얘가 길이가 안 나온 것 같지만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삼각 기둥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이 면이 직사각형이고요. 직사각형은 서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12인 게 사실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보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DFY 대 그 녀석의 대응변의 길이 12가 닮은 비인 3대4와 같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3배가 됐으니까 얘도 3배가 되게 되면 y는 9하고 돼서 5번도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답이 두 개네요. 그렇죠? 네, 2번과 5번이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잘 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에 닮은 두 삼각기둥에서 ABC면 위에 있는 이 뚜껑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HI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살짝 어려운데요. 얘는 일단 뚜껑이고 얘는 바닥인데 어차피 얘는 기둥이니까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서로 닮음이다. 그죠? 서로 대응된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기둥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자, 그럼 이 A에 해당되는 애가 대응점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 J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J. 그쵸? J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B가 90도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90도에 해당되는 K,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가 여기 있는 L에 대응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분 BC 대 HI, 선분 BC 여기가 되겠죠? 요거 때 HI면 여기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네, 요거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요게 2대 3이다. 그렇죠? 자, 그럼 닮은 비를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가 길이를 다 알려준 대응변의 길이를 찾아보게 되면 이 녀석과 그렇죠? 요 녀석과 대응되는 변은 여기서 여기죠? 그 얘랑 길이가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3대 6이 닮은 비고요. 3으로 나누게 되면 1대2가 나와야 합니다.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면 BFC 어딨니? BFC 여기 있는 요 넓적한 면이 되겠네요. 자, 다시 말해서 이 BC를 끼고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랑 대응하는 면은 HK LI 여기 있는 이 면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면은 이 4cm라는 이 변을 포함하고 있는 면이 되는데, 이 4cm에 대응하는 변이 지금 현재 여기죠, 여러분들. 네, BC의 대응변이 HI잖아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면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닮음이 맞습니다. 대응면이 맞기 때문이죠. 자, BE의 길이가 8cm다. BE는 지금 현재 여기는 이 높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서리는 여기가 되겠죠. 대응되는 모서리는. 그래서 X 대 12가 닮은 비인 1대2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X는 8이 아니라 6이 나와야 하겠네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G가 10cm다. 자, 빨간색으로 IG 어디니? IG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2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여기랑 똑같고요. 얘랑 대응하는 모서리는 직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빗변이니까 여기에서도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5cm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건 y라고 한다면 5대 y가 되겠죠? 닮은 비는 왼쪽부터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5대 y가 1대2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내향과 외향의 곱이 같다는 걸 이용하게 되면 y는 10cm 하고 나오게 되죠. 맞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올바른 정답은 니은과 리을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입체 도형의 닮음비 중에서 원기둥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닮음인 두 원기둥은 자, 높이의 비와 반지름의 비와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의 비가 전부 다 똑같고 이거 세 개의 비가 다 닮은 비와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원기둥의 닮은 비를 구할 때는 반지름의 비를 구해도 되고 높이의 비로 구해도 되고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각기둥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각기둥에선 단 이제 이 반지름의 내용만 빠지게 되겠죠. 각기둥도 높이의 비라든지 밑면의 둘레의 비도 다 닮은 비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의 두 원기둥에 그치 서로 닮은 도형일 때 이 원기둥 A의 밑면의 둘레를 구하시오. 근데 지금 높이가 서로 주어졌고요. 높이의 비가 곧 닮은 비가 되죠. 닮은 비는 지금 현재 뭐가 되냐면 12대 16이 되고 얘를 우리가 4로 나누게 되면 3대 4가 닮은 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면의 둘레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랑 일정하죠. 그래서 이 녀석의 밑둘레를 먼저 구해볼까요? 이 녀석의 밑둘레는 자, 원이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는데 반지름이 4니까 지름은 8cm가 되겠죠. 이가 8이고요. 그래서 밑둘레는 8파이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의 밑면의 둘레기 되니까 이 녀석의 밑둘레는 우리가 X라고 두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래서 X 대 8파이가 두 밑면의 밑둘레 B가 되는데 그게 닮은 비와 같아야 되니까 위에서 구한 3대 4와 같아야 되고요. 후항이 이쪽으로 갈 때 곱하기 2파이를 해서 만들어지니까 전항도 마찬가지로 x는 3에다가 2파이를 곱해서 6파이라고 계산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A, B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의 B를 구하시오. 아하, 이게 뭘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렇지, 닮은 비와 똑같다는 얘기구나. 닮은 비. 자, 우리가 원기둥은 반지름의 길이의 비, 그 다음에 높이의 비, 밑면의 둘레의 길이의 비가 전부 다 닮은 비가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높이의 비율이 얼마죠? 28대 14네요. 그럼 다시 말해서 닮은 비도 얼마가 된다? 28대 14. 즉 14로 나누게 되면 2대 1이 되고 이 닮은 비가 곧 밑면의 둘레의 비와 같다라고 그랬죠. 이 문제는 아주 심플하게 답이 2대 1로 풀리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그림의 두 원기둥이 닮은 도형일 때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둥의 부피는 항상 뭐냐면 기둥의 부피, 자, 삼각기둥, 사각기둥, 각기둥, 원기둥 할 거 없이 기둥이기만 하면 기둥의 부피는 항상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원기둥은 높이, 반지름, 밑면의 둘레가 전부 다 닮은 비랑 똑같으니까 부피도 닮은 비와 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부피는 같지 않습니다. 물론 부피가 갖는 의미도 따로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닮음에 활용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부피가 닮은 비랑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작은 원기둥의 밑면에 반지름이 필요하고 이게 이 반지름 대 이 반지름이 닮은 비와 같고 그게 다시 높이의 비인 8대 10이다 라는 식을 세워볼게요. 조금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닮은 비를 먼저 구하게 되면 닮은 비는 자, 8대 12가 됩니다. 왜냐하면 높이의 비와 같게 되고요. 그 닮은 비가 다시 우리가 작은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의 비인 x 대 9와 같아야 되죠. 8대 12를 둘 다 4로 나누게 되면 2대 3이 되고요. 그죠? 닮은 비가 2대 3이 되고 여기는 이 비례식만 보게 되면 후항이 3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3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찾는 x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원기둥의 반지름이 6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게 되면 자, 밑넓이는 반지름 6짜리 원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하면 되고 여기다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구하시면은 끝나겠죠. 그래서 66에 36 곱하기 8 곱하기 파이가 될 거고요. 6, 8에 48에 4 올라가고
그러면 288이 되나요? 네, 288파이 하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두 원기둥이 서로 닮음일 때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닮음비를 구하고요. 자, 길이가 모두 주어진 두 대응변은 15cm와 9cm가 되겠죠. 그래서 닮음비는 15대 9, 둘 다 3으로 나누면 5대 3이라는 간단한 원리를 찾아낼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원기둥의 반지름 x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원기둥의 반지름 대 작은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의 b는 닮음비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5대 x가 닮음비가 5대 3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는 3cm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 그럼 작은 원기둥의 부피가 뭐가 되냐면 이 작은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해서 밑넓이를 구하고 밑넓이에다가 9를 곱하면 네, 그 기둥의 부피가 나오게 되죠. 답은 81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체도형에서의 닮음비 응용 중에서 원뿔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원뿔은 무엇이 닮음비랑 같은가? 닮음인 두 원뿔은 자, 밑면의 반지름의 비,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의 비가 추가가 됩니다. 모선의 길이의 비, 그 다음에 높이의 비, 그 다음에 똑같이 밑면의 둘레의 비.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원기둥에서는 반지름의 비와 높이의 비와 밑둘레의 비가 모두 닮은 비와 똑같다라고 그랬는데 원뿔에서는 그게 이제 모선의 길이. 모선은 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원뿔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그리고 나서 꼭지점에서 밑면에 있는 원 위에 이렇게 점을 이어나는 모든 선들이 다 모선이 된다라고 그랬죠. 이런 애들이 모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평면에 평행하게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반지름이 5인 원일 때 처음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 원뿔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위에 있는 이 작은 원뿔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작은 원뿔, 선생님 지금 녹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작은 원뿔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핑크색으로 칠하는 이 큰 원뿔 보이시죠? 이거 두 개가 서로 닮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닮음이다. 그리고 닮음비는 당연히 밑면의 반지름이 각각 이렇게 둘 다 주어졌기 때문에 닮음비는 얼마가 된다? 5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해하셨나요? 미안해요. 이게 반지름이 6이 아니라 여기 높이가 6으로 주어졌네요. 선생님이 화살표를 잘못 봤습니다. 미안해요. 자,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x가 될 거고요. 밑면의 반지름. 자,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높이가 다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의 높이는 몇 cm고요? 10cm고요. 자, 10대 큰 원의 원뿔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이만큼이 10, 이만큼이 6이니까 여기는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닮음비는 높이를 사용해서 10대 16임을 얻어낼 수 있고요. 2로 나누게 되면 5대 8이 됩니다. 이 5대 8이 반지름의 길이의 비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5대 이 반지름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는 8cm하고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면으로 또 자른 거죠. 생기는 단면이 반지름의 길이가 2는 원이다. 이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면 2원. 반지름의 길이가 2다. 여기가 2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처음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작은 원뿔 보이시죠? 위에 있는 작은 원뿔과 선생님 핑크색으로 그리는 이 큰 원뿔이 서로 닮음인 거죠. 지금 보니까 닮음이고, 그 닮은 비율은 우리가 여기서 높이를 사용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쵸? 높이를 둘 다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작은 원뿔의 높이는 지금 현재 4cm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4. 큰 원뿔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되겠죠? 네. 꼭지점부터 아래 바닥까지. 그럼 4cm 더하기 6cm가 돼서 10cm가 될 거고요. 그럼 닮은 비는 2로 간단하게 나누게 되면 2대 5가 됩니다. 근데 원뿔은 닮은 비가 밑면의 반지름의 비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의 비 2대 x와 똑같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x는 5하고 계산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뿔 활용에 살짝 어려운 유형이고 시험에도 꽤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을 같이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맨날 잘르죠. 맨날 잘라요. 그래서 생기는 단면이 원일 때 이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리가 위에서는 이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잘라지기 전에, 즉 바닥에 있는 녀석의 반지름을 구하는 건데 이제 잘린 녀석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것도 사실 뭐 너무 쉽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잘려 나간 이 원뿔, 이 빨간색 원뿔과 그다음 선생님이 지금 핑크색으로 예쁘게 그리는 큰 핑크색 원뿔이 두 개가 닮음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용한 닮음비도 똑같이 높이를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자, 닮음비는 10이 돼. 여기 전체가 될 거예요. 여기 전체는 12 더하기 8이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닮음비는 12 대 20이 되고요. 근데 원뿔의 닮음비는 뭐랑 다 똑같다 그랬죠? 모선의 길이의 비, 반지름의 길이의 비, 높이의 비, 밑면의 둘레의 비랑 다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닮음비는 구해놨고 반지름을 구할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의 비인 x 대 10과 같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후항이 2배가 됐네요. 그럼 전항도 2배를 해서 12가 되는 x는 얼마다? 6이다 라고 우리가 살짝 어려운 문제인데도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여기서 물을 부어서 높이의 5분의 1만큼 채웠대요. 자, 그럼 채워진 채워진 높이가 전체 높이의 5분의 1이란 얘기죠. 아하, 여기 높이가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수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고,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을 찾아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반지름을 x라고 하고 일단 닮음비부터 챙겨봅시다. 자, 첫 번째, 이 아래에 있는 작은 원뿔과 위에 있는 큰 꽃갈 모양의 원뿔에 닮음비는 당연히 둘 다 높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높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작은 원뿔의 높이는 10대, 이 큰 원뿔의 높이는 50이 되겠죠. 그래서 닮음비가 1대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원뿔의 닮음비는 반지름의 길이의 비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1대 5가 x 대 35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이게 7배가 됐죠? 얘도 7배를 하게 되면 x는 7하고 이 밑면의 반지름이 나오고요. 문제에서는 저 밑면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자, 수면의 넓이는 다시 말해서 이 반지름이 얼마짜리? 7짜리 원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해서 49파이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데 원뿔의 닮음비는 높이의 비, 반지름의 길이의 비, 모선의 길이의 비, 밑면의 둘레의 비랑 닮음비랑 다 똑같다라는 거를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